2025년 1월 29일 아침 6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정이죠. 제가 어제 대신동에서 하루 쉬고 지금 집에 가는 길입니다. 뭐 혼자 조용하게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제는 우리 집사람은 아마 제사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바빴을 건데 내가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아예 없는 것이 도와주지 않는가 이 생각도 들고, 또 워낙 혼자 있기를 좋아하니까 이따가 대신동에 있다가 지금 김해로 가는 길입니다. 김해 도착했습니다. 방금 그 경전철을 타고 지금 방금 내렸거든요. 경전철 종점에서 내렸는데 김해공항 그 도착하니까 저 사상역에서 김해공항 사상역에서 사람들이 꽉 찼어요. 누구 말대로 이빠이 찼습니다. 서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손님 대부분이 김해공항에서 다 내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김해공항에서 다 내리고, 또 방금 여기 가야대역에서 내렸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김해공항 가려고 그 여행 가방 보니까 알잖아요.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외여행 가시는 분이 많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글쎄 해외여행 아니라 국내 여행도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냥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한 티끌 속에 전 세계가 다 있는데, 한 티끌 속에 전 우주가 다 있는데 굳이 나가면 뭐합니까?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맞는지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사는 건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일본을 가나 미국을 가나 어디 곳을 가든지 태국을 가나 미얀마를 가나 거기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때 나가서 구경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각 가정에 얼마나 힘드는 사람들이 많느냐고요. 남한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육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야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기분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에서 탈락된 사람들. 또 참 진짜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렇게 어려운 말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 신인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2끼 정도 먹는데, 먹을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둘째는 하루속히 허경영 우리 시인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아시아 통일도 하시고
세계 통일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5,200만 우리 국민, 나아가서 이제 남북한 합쳐가지고 7,700만 우리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 나아가서 아시아,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돈 걱정 없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속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늘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루속히 대권을 잡아서 이 세상을 확 바꿔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나예심 씨라고 있어요. 옛날 가수인데 이분도 돌아가셨죠. 벌써 뭐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그 불렀던 노래 워낙 제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이름이야 나는 잊어버리지를, 이름이야 기억하죠. 이름은 나는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바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람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수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엔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싸늘한 가슴에 있네. 그 예수가 그 태어나기 전에 그 천사가 아마 가브리엘 천사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마리아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이름까지 알려준다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뭐 놀래가지고 말이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하늘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래요. 평안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막 이래 있으니까 놀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놓을 테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이제 그가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런 분이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요. 서양사를 이렇게 보면은 뭐 서양사의 그 중심에는 기독교입니다. 서양사에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그거는 같은 거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교라 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교라 하면은 뭐 그게 천주교하고 기독교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교, 우리 옛날 말로 말하면 야소교, 그 기독교, 뭐 천주교 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교가 이제 그 서양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서양사에서 예수교를 빼면은 않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 뭐 며칠 전에 그 트럼프 취임식 했지만은 트럼프가 살고 있는 데가 미국 아니에요. 미국의 그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야소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음악하고 미술이 거기에서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서양사의 그 미술 작품을 보면은 전부 다 성경에 관련된 것이 거의 뭐 대부분이에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도 했어요. 조각을 한 그 다비드상, 그 데이비드,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이 다빗. 그 다빗이 이제 아주 신앙심이 깊었지. 그 시편 23장도 다윗이 썼고, 뭐 시편 23장뿐만 아니라 시를 많이 쓰고, 시도 좋아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다윗이 얼굴도 곱상하게 생겼어. 미남이다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제 아주 신앙심이 깊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바람을 좀 피우고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나, 남자가 자기, 유부녀를 건드려가지고 애를 놓고 그 애가 솔로몬이고 그러는데, 다윗이 이제 다비드상이라 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게 있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티칸 성전 위에 보면은 거기 전부 다 기독교에 관한 그림 아니에요. 예수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고, 부활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전부 다 그림이 예수의 일대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노래도 그래요, 노래도. 하이든의 이제 천지창조라든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예수한테 찾아온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것은 부지기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태고지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한 노래. 그걸 내가 아주 그 당시에 기독교에 이제 심취할 때에 듣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등산은 아니지만 숨이 좀 가파오는데 불을 수는 없는데, 하늘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무서워하거늘
무서워하거늘 주의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을 예수 막 그려 나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교회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지고 독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때 이제 그거는 피아노 반주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때 피아노 반주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요. 요즘 내보다 한 2살 적은 것 같은데 2살 적은 것 같더라고. 나는 1956년생이고 아마 그 사람은 1957년 아니면 1958년생일 거예요. 안 본 지가 이제 한 50년 넘었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아마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뭐 요즘 잘 수명이 기니까 뭐 살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해외 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하여튼 간에 뭐 전혀 모릅니다. 50년 지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이 갑자기 한 번 생각나요. 내가 독창할 때 피아노 연주해 주시던 분, 그 여성인데 자 언제 뭐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볼지 안 볼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모든 사람들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만 관계가 좋았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다 앞뒤 좌우 상하를 다 살펴가지고 자기가 행동하고 언행을 해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구정특집으로 해가지고 정치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워낙 정치평론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치평론 듣는 재미로 산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5월 대선 이렇게 해요. 5월 대선 빠르면은 4월 대선. 이미 이제 윤석열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 가운데 한 30명? 많으면 한 3, 40명 정도는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뭐 여러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해가지고 한 6, 70명은 윤석열이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그냥 일반 자연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6, 70%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은 뭐 4월 말까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고 아마 3월 중순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5월 중순 60일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 많이 늦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간 할 수 있으니까 한 7, 8월 달에도 대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대체로 봐서는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것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니까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정이 날 거다. 그래서 5월 장미 대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 뭐 개나 소나 말이나 할 수 없고 사람이 해야 되니까 뭐 이재명이 사람이잖아. 이재명이가 그런 데고 뭐 야권에서는 김동연이 또 그런 데더라고. 그리고 김경수 뭐 김부겸이 또 이제 우원식이 지금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도 이제 거론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 봐서는 뭐 오세훈이, 홍준표, 뭐 유승민이, 안철수, 한동훈이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뭐 그분들의 뭐 어머니나 자기 부인이나 뭐 자기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준표도 아들이 둘이잖아. 이재명이도 아들만 둘이고 우원식이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들 딸이 뭐 아마 안 있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 자기 부인들도 있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기도 좀 조심스러워집니다만은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면은 이재명, 우원식이, 김동연이, 김경수, 김부겸이,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이, 한동훈이 이런 뭐 대권 주자들, 예비 주자들 이렇게 거론되는 사람들 그 능력을 다 합치보라고. 합치는 게 아니고 다 곱해보라고. 뭐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홍준표도 뭐 대구시장도 하고 뭐야 검사 생활도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 재산이 좀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거지는 아니니까. 뭐 대구 광역시장 뭐 봉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이 있다고. 뭐 몇십억 될지 뭐 100억 가까이 될지 100억까지는 안 될 건데 몇십억은 안 되겠어요. 이재명이도 재산이 있지. 이재명이도 그 주식을 하니까. 원식이도 뭐 국회의장이면은 봉급 받잖아. 그 안철수도 뭐 재산이 많지. 그 주식 해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 돈 다 합쳐보면 얼마 되겠느냐고. 우리나라 그 대권 주자들 재산 다 합치면 1조 원은 안 될 건데. 1조 원은 안 되지. 100억도 안 될 거야. 1000억도 안 된다고. 1000억. 1조는 안 되고. 그렇듯이 내가 딴 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능력을 싹 더하면은 허경영 신인님의 먼지도 안 돼요. 그 사람 재주와 능력을 다 곱해보라고. 곱해도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능력에
1무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고 잘 되려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21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우리 집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문제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기타 뭐 교육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돼 버린다고. 그래서 오매불망,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내 같은 경우는 허경영 신우님 속히 대통령이 되십시오. 뭐 간절하게 기도하지. 근데 잘하면은 금년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은 금년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어제 아침에 여기에 내가 놓으면서 그 담배꽁초를 전부 다 쓸고 왔어. 쓸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각종 휴지가 보이는데 한번 요거 마치고 한번 쓸어야 되겠네. 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거? 이 좋은 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공원, 조그마한 미니 공원 같은데 뭐 길거리에다가 담배 피우고 나는데 나면은 그 찌꺼기 빈갑 이런 것도 아무데나 버려요 사람들이. 야, 그 왜 이렇게 하나? 자기 안방에다가 그걸 버리는가? 그건 아마 그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 나는 그것은 이제 그 뭐 뭐야 저게 국민 배당금 받고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 받으면은 고생할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막 한숨 푹푹 쉬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좋아지겠지. 아이고,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하기 전에 늘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만주공관학교도 나왔고 일본 육사도 나왔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일본에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를 했다고. 일본에서 거기 대동아 전쟁 때 2차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에서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를 했는데 그게 실패로 갔다고. 그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박정희 소장이. 그걸 할 때에 병력이 얼마면 싹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쿠데타 성공을 하겠는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늘 연구를 했어요 5.16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만 있으면은 대권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언론만 바로 서게 되면은 언론만 바로 서게 되면은 15일이면은 언론에서 공정 보도만 하면은 대권을 잡을 수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허경영 신인님의 실체를 정확하게만 보도하면은 그 내가 그랬잖아. MBC 그 PD 수첩 그리고 얼마 전에 그 TV조선에 그 나온 그 뭐야 그 TV조선에서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보도한 게 있거든. 그거 만든 사람은 머리가 단세포와 같아. 아베마와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많아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 사이비 교주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거라고. 그 잘못 보도한 거라고. 그 사람들 영적 수준이 똑에 걸린 모, 소, 말, 돼지, 양, 개 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만 보도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시 대통령 만났다는 거, 뭐 얼마 있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리라 이런 생각을 보는데, 그런 것만 정확하게 보도하고. 지금 뭐 미국은 이제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자기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제 자기 삼촌이 이제
존 F 케네디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이제 그 어떤 암살에 대한 그런 실체, 이것을 바로 이제 정보를 다 공개를 한다 했으니까 그거 빨리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앱스타인의 섬에 이제 간 사람들, 그 어제 보니까 그 트럼프 취임식 때 보니까 그 클린턴도 나왔더라고. 클린턴 42대잖아. 클린턴하고 43대 부시, 44대 오바마, 이런 애들도 이제 그 앱스타인 섬에 많이 갔거든. 거기에 대한 진실을 빨리 터뜨려 버리라고. 터뜨리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놀라겠죠. 하여튼 미국의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공정한 보도만 한 15일 정도만 하면 블루이와 블루스,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되면 세상은 바뀐단 말이야. 지금 야권의 국민의힘의 그 보수의 그 뭐 후보들, 그 오세훈이 뭐 홍준표 훌륭한 사람들인데, 자기 아들 딸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은 능력으로 비해서는 허경영 신인님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빛으로 비하면 반딧불 하나 정도 돼요. 안철수, 뭐야 그것도 홍준표, 오세훈이, 저게 이재명이, 김경수, 우원식이 싹 다 합쳐보라고. 합쳐보면은 밤에 빛나는 반딧불 하나 정도는 돼.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은 태양이야. 자, 그런 것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단 말이야. 알게만 되면은, 그리고 국민의힘당 후보로 경선에 들어가 버리면은, 국가혁명당이 살아있잖아,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과 지금 현재 보면은, 부동층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하는데, 부동층이 이제 중간층이 좌우를 하거든.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재명이가 앞서요. 앞선다고. 그런데 보수측 국민의힘에서는 자기가 정권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후보를 누구든지 온나,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온나, 이런 바람도 불 수 있다고. 그럼 허경영이 나설 수가 있다고. 그리고 어제 아래 허경영 신인님께서 강의 가운데 사면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내가 사면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오잖아. 그래서 얼싸 좋다, 얼싸이년에 얼싸 좋은 일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사필규정이야. 사필규정이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한 자체가 잘못이단 말이야. 그게 판결한 판사도 잘못이라고, 검사도 잘못이고, 기소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이 사람들이 또, 위원회 이 사람들이 또 잘못이고.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옥중에 갇힌 그 춘향이가 말이지, 이몽룡이 오기 전에는 처형당해요. 이제 옥중에 갇혀가지고 사또 말을 안 들었으니까, 국법을 어겼으니까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월매 말이지, 춘향의 어머니가 이도령을 보아서 보니까 꾀째째한 모습으로 오니까 욕을 태바가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그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나 그 허경영 신인님도 욕을 좀 들어먹는 입장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 또 마찬가지라고. 우리 또 뭐 일반 사람들 가족들한테 이런데 보면은 허경영 하면 뭐 말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 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강정산을 공부한 게 아니라고. 나는 강정산을 공부하기 이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뿌리를 뽑은 사람이야. 뿌리를 뽑다 보니까 뭐 같이 덩달아서 올라온 게 불교도 덩달아서 뿌리를 뽑은 거란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강정산을 알게 된 거라고. 강정산이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인 줄 알았지. 강정산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뭐 벌써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제2의 강정산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또 나왔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도 죽어버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금년
이제 지금 1월 29일이고 2, 3, 4 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하루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옛날에 10년만큼 바뀐다고. 그러면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튼 허경영 진의님께서 사면 복권 되셔가지고 국민의힘당과 통합해서 국민의힘당 후보로 정식으로 이제 되셔가지고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 하셨으니까 21대 대통령으로 되기를 간절히 내가 참 기다립니다. 이게 내 속 심정입니다. 자, 그거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허경영